올려주긴 했는데 요거 최종적인 목적은 수능 때 국어 시험 보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애들이랑 답 맞춰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 그치? 옆에 애들 다 얘기하고 있으면 그 45분에 3번이야 그러면 3번 맞아 그러면 난 2번을 했는데 어떡할 거야? 2번 맞겠죠.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반에서 너희가 제일 잘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망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재수생이 있었잖아요. 아 재수생도 이겨야지. 어디? 생각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도 받았을 때 1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 먼저 풀고 협통 넘어가서 몇 번까지 풀고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문제에서 막혀도 빈칸 문제에서 막혀도 당황하시고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러려면은 계속 시험 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어디에서 자꾸 막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두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발상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능장 가가지고 아니면 너희 9월 모의고사 학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꾸 연습을 할 때 수학 시간 직전에 새로운 문제 풀고 있을 건 아니지. 뭔가 정리한 걸 보려고 해야 되는데 정리한 걸 뭐 틀린 거 계속 볼 수도 없고 책을 무한정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뭐 정리를 해나가 꾸준히 조금씩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구호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함수에 대해서 접근을 이렇게 하기로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저기다가 이렇게 쌓아 나가면 돼. 일부러 얇게 작게 준비했거든. 가지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있으니까 잘 이용을 해보면 좋아. 작년에 저기 꾸준히 정리한 친구들도 1년 선배지 도움 많이 됐었다는 얘기 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부담생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또 예시 올려주기도 했었지. 또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계속 수능 수학 100점 막 줬던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 틀렸어. 100점 알잖아요. 원래 아는 사실. 알고 있었어. 쌤들은 저희랑 내부조가 조금 다르잖아요. 3개 정도 틀리면은 메이저 의대 다닐 수 있지. 서울에 포함해서. 아무튼 그러니까는 좀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믿음 가져도 되거든. 공부 방법. 자꾸 사탐에서 사탐도 너희 그렇게 하지 않아? 사문 같은 거나 뭐 지리나 뭐 틀렸을 때 기믹이 문제여서 특정 선지 잘 안 됐다. 아니면 어떤 선지에서 잘 몰랐다 하면은 그 선지만 뽑아서 정리해놓잖아. 그치? 그렇게 하듯이 수학도 자꾸 그 문제 봤을 때 이런 행동을 하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발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그게 너희의 사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시킬 수 있고. 다음 주에 주말 부분이 학원 방학이기는 해. 알고 있었어? 몰랐어. 진짜요? 너무 금요일. 예매를 수가 근데 뭐라고 하실 건 아니고. 진짜 올라가긴 해요. 만약에 뭐 오기 어렵은 상황으로 보이면은 선생님, 숙제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줄게. 여자친구분이랑 데이트하러 가세요.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 게 없는 걸 알면서 있을 수도 있다고? 나이도 젊으신데 연애도 하고 그러셔야죠. 아 그건 그런데 뭐 일단 금요일도 금토에 금요일도 껴있고 그치 그때 주말 모의고사 수업도 없었다고 그래서 좀 정리를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머리를 좀 알려줄게. 쌤은 아니시고 그날 나오실 거예요? 그거 아직 좀 이전이라서 저렇게 워커를 거기 사지 마세요. 끝까지 안 하고. 잘 살아야지. 그 1, 2, 3번까지가 좀 쉽거든. 근데 3일 쉬자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불안해 근데 좀. 이해할 수가 없어.
1번에 답 나왔어. 1번에 4번. 그다음 2번에 또 나왔어. 2번에 2번. 3번부터 좀 생각해야 되고 4번 문제부터는 본격적인 28번, 30번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지난주 이맘때 또 똑같이 했었거든. 일주일 전에. 조건반을 한 번 더 연습해보자 하고 이제 이 두 번 마무리 짓고 이 조건반을 상권도 있거든. 상권은 이제 기출문제랑 변형으로 준비를 했어. 하면서 조건반을 문제 풀어봤을 때 계속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자꾸 고민을 같이 해보고 복습을 좀 많이 해줄게요. 파일도 올려줄게. 복습하면서 그냥 풀이를 외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시작하라고 했었지. 여기에서 이거부터 하라고 했었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연습을 해주면 사전 모르는 거잖아. 그 차이가 되게 커. 근데 미적분이 조금 더 심하긴 한데 확통도 마찬가지야. 23번부터 27번까지 맞추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만큼의 노력을 들여야 안정적인 8문제를 맞는다 해보자. 그러면은 한 30에서 40 정도의 노력을 확통에 쏟은 친구랑 한 80 정도의 노력을 쏟은 친구랑 3개 틀린 게 똑같을 수가 있어. 확통이. 그렇게 되면 너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하잖아.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28, 19, 30번은 나는 접근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마이너스 12점으로 시작을 하면은 3등급이 되면 다행인데 3등급 못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12점으로 시작하면. 작년에 80점 초반대가 2등급이었다. 70점 후반대가 3등급이었다. 하나하나 좀 테마를 꼭 해보자. 1번에 4번 나왔어. 2번도 2번 나왔으면 넘어가고 잘 안 되는 같이 1번 하나하나 해보자. 1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 따라가봐. 절대값 A-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A 쪽에 넣을 숫자는 1, 2, 3, 4고 B 쪽에 넣을 숫자는 3, 4, 5, 6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 대입을 해볼 때 1이면 이 0 안 되지. 그러니까 2는 될 수 있는데 그 B가 2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탈락이야. 안 되고 그 다음 2부터 해보면 그냥 하나 대입해보면 돼. 2, 3 그 다음에 2, 1도 없으니까 탈락. 3, 3 3, 4도 되겠지. 절대값 풀면 훨씬 복잡하지.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 몇 개 안 되는데 경우를 빠르게 세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끝이겠다. 그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없다. 그렇게 간단하면은 여기 절대값 풀어서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고 동시에 하려고 지금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꼬여. 이걸 대수적으로 부등식을 푼다가 아니라 어차피 넣을 수 있는 정의역은 한정돼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경우를 찾으겠다고 하는 게 나열을 하는 게 공부하는 풀이 방법이 되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수학 공부량 노트에 정의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4 곱하기 4분의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 노트에 급식표도 붙여놓고 다니면은 그러면은 헷갈릴 게 없어. 급식표 내 리뉴얼 곧 줄게. 리뉴얼 지금 거의 해놨어. 거의 컨텐츠만 좀 채워. 이거 갖고 다니기 부끄럽지 않지? 당당하지? 수학 공부냐고. 어디서 아예 집어먹고 이건 너. 이 파트가 좀 불안하다고 하면은 반복을 좀 많이 해줘. 좋은 문제 유심을 해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자꾸 너희 그 내신 대비할 때 수능 특강 열심히 했던 것처럼 이것도 반복을 좀 여러 번 해봐. 하면서 가보면 좋아.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2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숫자는 1부터 6까지밖에 없거든.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을 만약에 뭐 알파 베타라고 분간하면 이 알파 베타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6개밖에 없어.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된다. 알파 베타가 돼. 그치? 그래서 이 고정을 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고정을 했어. 얘를 곱하면 61 곱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고 하면은 그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알파가 1개, 베타가 3개일 수도 있고, 베타가 3개일 수도 있고, 알파 2개, 베타 2개일 수도 있고, 알파 3개, 베타 1개일 수도 있고, 그게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따라서 그럼 뭐 끝까지 풀 것도 없지. 3번이 나와야 돼. 진짜 이거 모르겠어. 2번? 여기서 마무리 같이 해볼까? 이렇게 됐으면 아까 했던 대로 여기다 다시 한번 써줄게. 알파가 2개고 베타가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알파가 3개 베타가 1개 이런 구조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거는 4팩 나누기 3팩인 거고, 야, 당연히 4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도 알파가 들어갈 자리가 4개인 거야. 얘는 4팩에 2팩 있대. 6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지. 그래서 정답을 낼 때는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승이에요. 근데 아까 60이 써놨으니까 15 곱하기 4 플러스 6 플러스 4 하면 된다. 이렇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 넘어? 아니요. 90분. 맞아요. 오, 잘했어. 나 깨달은 거 모른다. 저 원래 확동 잘했어요, 쌤. 아이고, 잘했어. 이 모든 원수의 합이 6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항상 이렇게 집합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주인공에다 동그라미 쳤나를 이렇게 있어. 그치? 그리고 집합의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 근들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이미 2가 들어가 있어.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얘네들 전부 다 나열을 했을 때 이 실근의 합이 2가 아닌 실근의 합이 4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2가 있습니다. 그치? 이 뭐 이거 여기 2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2는 어쨌든 하나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4라고 하는 숫자를 분해를 시켜보면 얘는 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숫자는 1 플러스 3을 생각할 수도 있고 2 플러스 2 이런 거 의미 없어. 2 그러면 2가 아니니 말이 안 되지. 2밖에 없으면 안 되는 거. 얘가 4가 될 때는 또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자체로 4가 그럼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전부 다 근을 다 나열해보면 이 x값이라는 거는 1, 2, 3이 이렇게 2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x값이 2랑 4가 된다. 그래서 1, 2, 3 더한 게 6이고 2, 4 더한 게 6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로 1, 2, 3인 경우부터 봐볼게. 1, 2, 3인 경우 x가 1, 2, 3인 경우 이걸 지금 본다라면 이때는 이렇게 계산을 좀 되겠지. 이 ABC 중에서 2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한번 구분해보자. 2가 여기 이미 있잖아. 있는데 2가 만약에 하나 있어. 하나 있다. 이게 포함하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면 되냐면은 그냥 1, 2, 3이니까 1, 2, 3 이렇게 나열해 주면 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우리는 3팩토리얼을 봅시다. 3팩토리얼. 순서 돌리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C 중에서 아예 2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나? 그 생각을 해보자. 2가 하나도 없어. 2가 없는 경우. 그렇게 간다라면은 여기는 숫자가 어떤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아까 여전히 1, 3을 했었지. 1, 3인 거니까 1, 3만 갖고 만드는 거야. 여기 2는 빼고 1, 3만 갖고 만들면 1, 1, 3일 수도 있고 1, 3, 3일 수도 있고. 그렇지? 여기서 나온 게 1, 3. 그래 2 있으니까 더하면 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3개고 여기 3개고 그리고 아까 했었던 2, 4도 한번 마무리해보면 x값이 이제 2랑 4인 경우라고 본다면은 여기 2가 이미 있었고 2, 4 갖고 조합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 넣는 게 2, 4 중에 하나 2, 4 중에 하나 2, 4 중에 하나 이런 식이면 되겠지. 근데 단 2의 3승이 맞아. 근데 거기에서 전부 다 2인 경우만 빼주면 돼. 2, 2, 2 이렇게 돼버리면은 4가 없게 되잖아. 그거만 하나 이렇게 쭉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7이 나오는 상황을 그래서 정답을 내주면 6의 3승분의 그 다음에 여기 6 더하기 3 더하기 3 하고 거기다가 7까지 이렇게 넣으면 이게 그냥 정답이 돼. 조건 범위를 유난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 좀 많이 연습해 좀 집중적으로 열흘 이상 할애를 해가지고 조건 확률 문제 같은 거 해가지고 좀 극복을 할 수 있게 응? 저렇게 풀어요. 아 꼭 그런 건 아니지 여기서 이게 개수라.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2가 지금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도 없을 때 한 개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잘했어.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했을 때, 하나도 없을 때, 하나 했을 때, 두 개 있을 때,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가 2개 있고 4 있을 때.
이 두 개, 그렇지 거기까지는 돼. 그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는 안 되는. 그렇죠. 맞아, 잘했어.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쓰는 걸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이 4번 문제는 충분히 30번 거 문제를 볼 수 있어요. 4번 맞춘 사람은 자신감을 가져. 깍통이니까 30번도 맞을 수 있고 5번 문제도 30번 급이라고 나와요.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5개가 있어.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임의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숫자를 점수를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넣는데 0점을 얻은 경우에 동전을 한번 뒤집니다. 동전이 처음에 앞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어. 그치? 근데 4번 반복을 했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문제 끝까지 읽어보면 분모분의 분자꼴의 계산을 하라고 요구한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분자는 나중에 생각하고 분모를 일단 집중을 해보자. 동전이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을 테니까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을 해보냐면은 내가 2가지 생각을 하라고 했어. 첫 번째는 이 뭔가 근원 사건이 애초에 맞지 않는 상황인 거지. 서로 이렇게 다른 상황인 걸 먼저 보라고 얘기했지. 근데 얘는 계산 구조가 매우 쉬워. 왜냐면은 그냥 임의를 한 개 공을 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지나갔어. 그 생각은.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시나리오를 분류해서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어. 이 조건방을 문제를 풀 때는 시나리오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생명이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 동전이 이게 뒷면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머리를 싸매고 집중을 해야 돼. 앞이 뒤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걸 잘라서 보면은 생각보다 쉬워. 문제 자체의 용량은 크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앞이 뒤가 되려고 하면은 얘는 결정이 되는 거거든. 홀수번 뒤집으면 돼. 홀수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 뒤집거나 아니면 3번 뒤집으면 되겠다. 왜냐면 4번씩 할 거니까 이 구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이렇게 했으면은 나는 이미 문제 절반을 풀었다 생각해.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이거 한 4점짜리 문제면 2점은 줄게. 내가 줄게. 의미 없어? 그래도 내가 줄게.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가야 되냐면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했던 게 있어. 경우의 수로 풀 건지 확률로 풀 건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내가 확률로 풀게. 확률로 푸는데 그러면 경우의 수는 안 되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보면서 가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거야. 확률로 가보자. 4개 중에서 한 번만 뭘 뽑을 거냐면 0을 뽑는 걸 생각하는 거야. 0 뽑을 때만 뒤집기로 했지. 4시 1인 거고 그 다음에 그때 확률은 5분의 1인 거고 나머지는 4개 중에 아무거나 뽑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4에 3승을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인 거니까 4시 3하고 5분의 1에 3승을 하면 되고 거기다가 5분의 4는 이렇게 1승을 하는 형태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게 뭐야? 이미 분모 다 구했는데 이게 지금 분모인 거야. 분모는 이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바로 분자로 가보자. 분자로 간다 생각하면은 이 분자는 계산을 하는데 이거 그대로 푸는 거야. 뭐냐면은 이 계산 중에 일부인 거고 이 계산 중에 일부인 거고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지. 그렇게 보는데 조금 복잡한 게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보자. 첫 번째 거는 0점이 한 번 나올 때 구조를 분류하는 거지. 0점이 한 번 나올 때 요거 지금 분류하는 거지. 근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내 점수의 합이 양수일 때라 했으니까 양수일 때면은 합이 1일 때랑 2일 때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 숫자의 특수한 형태를 한번 봐. 0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적으로 있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떤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합이 0인 경우랑 합이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합이 0인 경우 플러스 합이 양수인 경우 이렇게 구분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확률이야. 확률. 1. 전체 1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내가 좀 전에 대칭적으로 설명해봤던 대칭적으로 생각하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K면 얘도 K라고 볼 수 있다. 이게 X라고 보고 X면 얘도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뭐 하냐면은 합이 0일 때 계산을 해줘. 한 다음에 1에서 빼가지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구조 이해됐지?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이니까
합이 0일 때를 한번 보세요. 우선 전체를 한번 봐봐. 전체의 가지수는 뭐가 되냐면은 이 0이 4개 중에서 그냥 한 군데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41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0이 아닌 애들 뽑으면 되는 거니까 4개 중에서 선택해. 그러니까 4에 3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되는 거지. 전체 경우수는 25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근데 그 중에서 부분을 볼 건데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합이 0일 때를 계산한다고 해요. 합이 0일 때는 구조가 0은 한 번 들어가야지. 근데 2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을 2번 빼주면 돼. 그치? 아니면 거꾸로 0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플러스 1을 2번 써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얘 순서 돌려야 되니까 4패 2패로 나누면 되겠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4패 2패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계산이 12, 12에서 24가 나온다 사실 볼 수 있어. 그러면 계산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256에서 24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4에 5의 4승이지. 5배씩 4번. 근데 마지막에 계산할 때 곱하기 몇 해야 될까? 그렇지. 무슨 아주 잘했어. 이분의 곱하기 이렇게 된다면 따라왔어. 그래서 이게 5의 4승인데 대칭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훨씬 쉬워. 이거 요 경우 이 중에서 일부를 찾은 거 같아. 일부야 일부. 일부를 찾은 거고 그냥 분자 하나 더 보면은 0점이 3번일 때 0점이 3번인데 합이 0이 나오려고 하면은 합이 양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거는 0, 0, 0 3번에 여기 나머지 들어갈 숫자는 그러니까 1이나 2가 들어가는 거지.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 계산할 때는 1이나 0이 들어갈 자리로 생각하면 43이지. 43하고 그 다음에 0은 애초에 5분의 1이었어. 5분의 1 3. 그치? 얘네도 1 또는 2면은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 5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 5의 4승분의 8이다. 나오니까 정답을 낼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거 더하기 이게 분모로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얘 더하기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게 이제 분자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이거 경우의 수로 해도 될까 안 될까? 진짜 싫어. 이게 생각보다 할만해요. 근데 경우의 수로 바로 설명해 줄게. 뭐냐면은 경우의 수로 왜 풀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 이게 전부 다 5분의 1이었어. 5분의 1이니까 여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 여기 분모를 살 때 처음에 문제에서 그런 게 뒷면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0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살려고 했지. 그러니까 0이 들어갈 자리 하나 골라주고 사실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4의 3승 곱하면 돼. 4실하고 4의 3승 곱하면은 256이거든. 256 하나 써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0이 들어갈 자리 세 자리인 거니까 43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4 곱하면 되겠지. 그치? 따라왔어? 그럼 이제 16이 쓰고 근데 분모 부분은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그냥 계산한 거거든. 256 빼기 24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는 이 116인 거야. 116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이제 8 쓰면은 이거 정답이라고 부르면 되지. 얘랑 이게 됐어. 이렇게 안 풀고 싶어?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풀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확률로 밀고 나가면 되고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가게 돼. 그러니까 내가 던진 파도를 자꾸 생각해봐. 해설지도 보면 어차피 확률로 풀거나 경우의 수로 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그리고 보통은 확률로 계산 많이 되어 있거든. 그치? 근데 별게 나누는 구조가 분모끼리 다 지어지는 구조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도 됐던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경우의 수가 풀이가 더 빠를 때가 좀 있긴 하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뭐 내가 왜 경우의 수를 풀었지? 왜 확률을 풀었지? 이런 생각 해보기. 그치? 내가 계속 생각할 거를 던져주고 있어. 확통하면서. 5번 문제 답 나오신 분? 뒤 나와서. 제 앞에 뭐로 시작해? 그러면 다시. 선생님 6번은 아닌데 6번, 너희 6번 됐어? 6번은 5번? 오, 잘했어. 6번은 생각보다 쉬웠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좀 쉬운 문제. 6번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정답 내주셨어. 계산이 엄청 강해. 6번 설명 안 해주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고 5번 하고 있으려나? 설명을 해볼게요. 진아 잘 따라하고 있어. 선생님 5번은 다 7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5번에 34야, 34. 뭘 더해? 이게 다 돼. 이게 지금 확률로 풀었을 때? 확률로 풀었을 때는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게 지금 분모라죠. 이게 분모고 분자는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더한 게 분모. 그 구조가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줘. 근데 괜찮으니까 반복을 좀 많이 해봐. 1번 갖고 있지?
5번 문제도 이 분류와 생명이야. 상황 분류에서.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루트 3,1이 있다라고 했어요. 루트 3,1이 있으면 이런 데 루트 3,1이 P가 이렇게 돼요. 근데 앞면이 나오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정렬해놔. 쭉 있지. 앞면이면 이동거리가 4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원점을 대칭시키면 2고 반대로 가면 또 2인 거니까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뒷면이면 그때는 이동거리가 얘 지금 이렇게 지금 간다 생각하면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이동거리. 먼저 이 상황을 파악해. 그러면 이동한 거리합이 14가 되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바로 분모를 구하는 구조를 들어가자. 분모를 구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 상황은 그러니까 1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4는 몇 곱하기 몇 더하기 4 곱하기 몇 더하기 몇인지 이런 거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4 몇 개, 2 몇 개인지를 따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4 곱하기 3이면 최대치로 보면 2 곱하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4가 2개라고 하면은 4 곱하기 2에 2 곱하기 2라고 볼 수도 있고 3이지. 그 다음에 아니면 4 곱하기 1에 플러스 2 곱하기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4 곱하기 0하고 2 곱하기 7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분류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못 풀었으면 그건 좀만 더 노력하면 돼. 근데 이 분류를 아예 안 해봤다라고 하면은 이거부터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그 수학 공부량 노트에다가 이 조건 방률의 과정 프로세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자꾸 적기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규칙 파악 잘하고 규칙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가 있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을 2개 꺼낼 때 있고 3개 꺼낼 때 있고 그런 확률에 대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 잘 보고 분류 잘하기. 근데 이 문제가 한 번 더 꼬아서 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12 또는 14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고 그랬지. 그치? 1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분모 분자 구할 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10이 왜 좋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워진 거라고. 왜냐면은 일단 이런 게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다 12에서 멈춰버려야 되지. 이 7개인 구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여기에도 이제 구멍이 있거든. 빠져야 될 게 있거든. 이런 애들도.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 그 생각하면 이 문제 풀 수 있거든.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 나와야 돼? 4 나와야 돼. 11을 찍고 올라가면 안 된다. 마지막에 2가 나왔던 얘기는 12 찍고 14 됐던 얘기지. 그런 구조는 될 수 없다. 그치? 근데 이게 현장에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규칙에 대한 구조를 자꾸 파악하는 연습.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확통 관련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조건 방열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심화로 나왔었던 건 아니었던 거니까 이 생각을 자꾸 하는 연습을 좀 더 해줘야 돼. 문제 나오는 규칙에 맞춰서 판단하는 연습하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필기를 해볼게. 어떤 구조가 된 거냐면은 여기 4자리잖아. 3, 1, 2, 3, 1. 여기 4자리 이렇게 골라주고 여기는 5자리. 하나, 둘, 셋, 넷, 5자리.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6자리. 그러면 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 여기를 4라고 확정을 지어줘. 무조건 마지막에는 4로 끝난다 이렇게 적혀주는 거지. 그러면 그 뒤에는 안 풀어줘.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설명해줄게. 쉬는 시간에 이게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 잠깐만 물 마시는 사람 쉬었다가 이거 바로 한번 계산 정리해봐. 답이 34가 나와야 돼. 21분에 13이 정답이 돼.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정보 아니에요? 아니요, 필요 있어. 왜냐면 2, 4분면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처음에 1, 4분면에서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어 필요해서 이걸 여기 1, 4분면에 있는 루트 3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결국엔 1, 4분면, 2, 4분면에 있을지 4, 4분면에 있을지 이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1, 4분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지금 처음에 20 가잖아. 20 이렇게 하다 보면 12 찍고 14 되지. 근데 12 또는 14가 되면 멈춘다 그랬으니까 12에서 멈춰버리면 14가 되었을 때가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분모에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모 구했다고 하면은 이건 좀 쉬워. 왜냐면 2, 4분면에 있을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 4분면에 있는지 4, 4분면에 있는지 얘 2인지 3인지 얘 그러니까 각각이 몇 4분면에 있는지만 보면 그럼 구조가 이렇게 돼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분에 이 중에 골라서 일부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좀 쉬운 조건방이 거고 좀 어렵게 나오면 이 중에서 일부, 이 중에서 일부, 이 중에서 일부를 찾는다는 형태가 나와요.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를 자꾸 관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해했어? 반복을 좀 많이 해줘. 그러니까 학통모를 줬던 이유는 학통모에 있는 28, 19, 30번을 무조건 열심히 풀어라가 아니라 일단 5문제 확실히 맞추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거 하면서 킬러 문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출도 좀 좋아지고 할 수 있어요. 우선은 5문제는 무조건 틀리면 안 돼요. 그거 철저하게 하고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 뒤에 3개. 뒤에 3개는 그 중에 적어도 29번 같은 건 맞춰야 된다. 학통모도 되고 근데 앞에 5개는 다 맞아. 앞에 5개요? 앞에 4개는 다 맞는데 앞에 5개는 그거부터 연습이면 그 판에서 하는 거야. 놓치면 있어. 학통모 3주차. 3주차. 뭐? 15? 미리 줄게. 4를 다 했어. 알았어. 근데 왜 시즌 4가 더 쉬워요? 조금씩 달라. 그 난이도 이렇게 점점 높이는 흐름을 하는 거야. 난이도가 점점 높인다고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약간 무작위야. 어떤 시즌 4 앞에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번? 막 이러면서 그런 거.
5번 문제 정답 34 나왔었거든. 됐어, 나왔어. 수련이 됐어. 6번은 나왔어. 5번? 어디 나왔어? 7번 하나 더 도전해보고 있어봐. 그리고 5번 문제 마무리 짓고 이렇게 아까 했던 얘기 정리해보면 이렇게 제가 이 세 개만 결정해주면 돼. 근데 이 세 자리에 들어가 애들을 보면은 사 하나 썼잖아. 그러니까 사 두 개, 이 하나 남았지. 사 두 개, 이 하나 남았어. 지금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 거니까 얘 계산할 때는 세 자리 중에 4를 기준으로 얘기해도 되고 2를 기준으로 얘기해도 되고 이건 상관없어. 3C2라고 썼다. 4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3C2고 어차피 4가 나오든 2가 나오든 이거는 경우는 앞면이 나오면 이랑 뒷면이 나오면 했으니까 2분의 1이 똑같아. 2분의 1 3승을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4C1이야. 왜냐면 지금 4 하나 썼으면 4 하나 있고 2가 3개 있고 이렇게. 그럼 4C1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 4승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4 하나 있으니까 이만큼의 4 있으면 2만 5개 돼. 2만 지금 5개가 된 상황이니까 그냥 5C0에다가 2분의 1에 5승으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냐면은 얘 3개를 더한 게 분모인 거야. 분모. 그치? 그리고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부터 봐보자. 이거 보면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보면 돼. 결론적으로 얘가 4 3번에 2 한 번이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뿅 이렇게. 그러니까 2, 4분면 2, 4분. 요거 해볼게. 4 두 번에 2 세 번이야. 그러면 4를 한 번, 두 번 하고 2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4, 4분면 얘는 4, 4분. 4, 4분.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해보면 요거는 이 5번에 4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는 4를 먼저 할까? 4 한 번 보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2, 4분면. 그러니까 얘 2, 4분.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분자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2, 3분면이지. 얘랑 얘랑.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을 알고 본다 하면은 정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9네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이 되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좀 복잡해질 때 수특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이렇게 3개 고르고 그 중에서 2개를 올리고 이런 형태면 좀 고마운 상황이야. 근데 문제 어떨 때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 이 중에서 일부, 이 중에서 일부, 이 중에서 일부 이런 것도 있다. 그것도 이제 수특 문제도 그런 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구조의 조건 방법도 있고 그냥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은 이 중에서 그냥 전체 중에 일부를 올려놓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 방률을 계속 파봐. 계속. 왜냐면은 내가 이거 확신해줄 수 있거든. 101% 정도는 101% 확신할 수 있는데 이거 무조건 나와. 수능에서 안 나오는 적도 없어. 조건 방률. 그러니까 완전히 알려주는 문제라 생각하면 무조건 나오니까. 그 29번에는 전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통계 문제긴 한데 통계에 반복이란 말이 많이 있어요. 18,000번 반복했다 이런 거 있지. 그래서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 있지. 그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와. 항상 그게 나오는 건 아닌데 29번에 그게 좀 많이 나와. 그래서 그 테마를 풀 때는 반복 문제를 먼저 좀 풀고 근데 전체적인 통계 문제 점검하고 이런 순서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 1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7번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건 8번까지였는데 7번 혹시 된 사람 있어요? 계산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배팅은 했어. 얘랑 됐을 것 같아 진짜. 왜요? 성공했을 것 같아. 왜요? 그냥 갑자기 봤어요? 느낌이 왔어. 4번이 나와요 4번. 어이가 없었어. 6번에 5번 나왔어? 6번? 6번은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그거 하나 우선 설명하고 우선 수 1을 좀 할게요. 번 문제는 내가 하나 이제 발상을 좀 정리해라고 할 부분이 있어. 뭐냐면은 여기 A랑 A 검은공 있고 검은공 있고 흰공 있고 그래 이쪽은 검은공 있고 흰공 있고 흰공 있고 이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처음 보는 규칙이야 이 문제를 풀 때는. 나도 엄청 예민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 문제 풀 때. 왜냐면은 내가 낸 문제 아니잖아. 문제 낸 사람도 다시 읽어봐야 돼. 그 규칙 내고 나면 까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규칙을 읽어보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각각 임의로 2개씩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꺼내. 그리고 꺼낸 거 이쪽에 넣고 꺼낸 거 이쪽에 넣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규칙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번 반복할 때 처음으로 주머니 A에 들어있는 3개 공이 모두 같은 색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뭐냐면은 여기 같은 색이 되면 이쪽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여기도 같은 색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검은색이 전체 합쳐서 보면 검은색 3개고 흰색 3개거든. 그치? 근데 2개 넘기고 2개 넘길 거죠. 그러니까는 검은색 3개면 이쪽 흰색 3개 여기 흰색 3개면 여기 검은색 3개 확정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다른 색이면 여기도 다른 색이 되는 구조고 여기가 2 플러스 1이면 여기 1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2면 2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흰색 검은색 구조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왜 길게 하냐면은 이 문제는 규칙만 이해가 되면은 풀이는 한 줄로 끝나. 정말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이 규칙을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자꾸 복습을 해봐. 하면서 어차피 이거 공에서 주머니에서 공 빼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이미 거의 좀 과장하자면 100문제 넘게 푼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근데 100문제를 띄엄띄엄 3일에 한 번씩 푼 거랑 이거 집중적으로 10문제씩 하루에 10문제씩 해가지고 열을 푸는 거랑 그 이해도가 확연히 달라요. 자꾸 까먹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풀 때 제대로 집중해서 좀 실력을 올려보라는 얘기. 무슨 말을 여기서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 같은 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치? 여기에서 검은공 1개 보내고 이쪽에서 흰공 2개 보낼 때도 있어.
여기서 검공 2개 보내고 이쪽에서 흰공 하나 보낼 때 2개 보내고 흰공 2개 보내고 그건 아니에요. 경우가 많지. 맞네라고 하면서 머리 극적극적 하다가 이거는 그러면 아예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볼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1에서 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면은 이게 정해져 있어. 뭐냐면은 3시 2를 하는데 여기서 검은색 2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쪽은 3시 2를 하는데 흰색 2개를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9분의 1이 되는 상황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9분의 8을 해주면 이게 여전히 서로 다른 색이라는 거죠. 그치? 얘도 다른 색들 들어있고 얘도 다른 색들 들어있고. 근데 그게 약간 상황이 리셋된 효과가 있어. 그치? 여기 뭐 흰색 1개, 검은 게 2개고 여기 검은 게 하나에 흰색, 검은 거 2개, 흰색 하나라 하더라도 어차피 얘네끼리 또 색깔이 같아질 경우랑 달라질 경우는 또 9분의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제 풀이의 끝이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정답이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풀이는 한 줄인데 얘를 규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차원에서 6번을 좀 관찰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지금 이해됐어. 7번은 정답이 4번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된 친구들은 지난번에 65번까지 했었거든요. 키랩은 1번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수요를 좀 끝내보는 게 목표인데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들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근데 69번도 중요한데 70번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70번 문제 안 되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수열에 킬러 문제를 못 푼다가 아니라 약간 등차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들 11, 12, 13번 정도 있어요. 중킬러 문제도 있지. 그게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70번을 통해 좀 점검해 볼 테니까 69, 70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69, 70번 오히려 69번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70번은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이 올려주시면. 지금 그래요.
69번 문제 정답은 9가 나와요. 근데 이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들은 결국 어떻게 풀어야 된다 생각하면 되냐면은 부호를 궁금해야 돼. 그치?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열의 항에 부호를 궁금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미적 공간은 빠이빠이한 친구들이 있지만은 급수 문제 풀 때도 29번 문제 풀 때 그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했죠. 생각하기 싫어. 이 근본적으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부호를 궁금해해라. 이거를 좀 알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이 나조건을 확인해 보면 3 곱하기 시그마 그다음에 n은 1로부터 5까지 a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그마 n은 1로부터 5까지의 길. 근데 둘 다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이 이만큼은 3 곱하기 여기가 들어가는 게 5 곱하기 A3 이렇게 볼 수 있지. 등차 중앙의 관점 계속 생각해. 여기는 그냥 5 곱하기 D3 이렇게 바꾸는 걸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양변을 5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은 3 곱하기 A3는 B3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당연한 사실이지만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 서로 지금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둘이 지금 부호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그치? 근데 이게 첫 항이 0은 아닐 것 같다. D가 0이 아니란 조건도 있고.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만약에 A가 0이라고 줬으면 그러면 여기는 A3라고 하는 거는 2D가 되지. A3 지금 50이고 2D. 그리고 B3는 뭐냐면 2 곱하기 절대값 D. 첫 항이 0인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3 곱하면 6D랑 절대값 D 곱하기 2가 같아야 되는 건데 둘이 그러면 같으려면 D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D가 0이 아니랐으니까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A 값이 0이 아닐 때가 중요할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좀 전에 했던 얘기, 이 부호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봐봐. 근데 잘 보면 애초에 B3는 얘 분명히 절대값 A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D일 거거든.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했잖아. 첫째 항이 절대값 A고 공차가 절대값 D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미 이게 D 값이 0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절대값이 들어간 상황이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못 풀겠다가 아니라 부호 궁금한데요. 부호 궁금하니까 분류해놓고 가자. 이런 것들을 그냥 너희만의 언어로 자꾸 그 노트에다 정리해봐. 오늘 받은 노트에다가 정리해가지고 해서 한 5장 정도 모으려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을 땐 정말 최소한 100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될 거. 5장 너무 어려운데 그 한쪽 채우는데도 시간을 꽤 많이 걸려. 생각보다 발상들 계속 정리해서 보려고 하고 그거 다시 읽어보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 만약에 5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치? 근데 5분 동안에 이거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였지? 라고 고민이 될 것 같으면 그럼 거기다 출처를 써놔. 키레본 몇 번, 아니면 기돌 2권에 3번 이런 식으로 있지. 그리고 그게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행동 강령 자체를 좀 잘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출처 쓸 필요 없고 이제 개인의 선택이야. 그렇게 가는데 자꾸 반복해서 보면은 어느새 그게 너의 사고가 돼 있어. 이런 것들도 부호 분류하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못했으면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써놓고 나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3A 플러스 여기 6D 하고 여기 이제 절대값 A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D 이렇게 된 상황을 정리해주고 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호를 다시 한번 플러스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4개의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거 잘 보면 하나씩 해보면 이런 경우 보면은 넘기면 2A 얘도 넘기면은 4 이렇게 쓸까? 2A는 마이너스가 들었어.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쓰면은 2A는 마이너스 쓰고 나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기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러면은
A3가 양수라는 조건에 맞지가 않는다. 그치?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얘도 해보면은 똑같은 경우도 되잖아. 근데 이 두 가지는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산해서 찾을 수 있어. 이거 해보면은 얘는 여기 넘기면 2A지? 이쪽 넘으면 마이너스 2D에 6D 넘었으니까 마이너스 8D 이렇게 내가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4D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A3는 뭐 0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 이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계산해보면 AM이라고 하는 거는 첫항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얘는 n으로 묶어주면 n-5로 n-5d가 된다는 표현이지.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값은 bn은 여기 마이너스 4d는 똑같이 쓰면 돼. 왜냐면 d 값이 지금 첫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첫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d는 그대로 쓰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n-1d라는데 이번에는 이 공차가 음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d를 바꿔줘요. 따라오고 있지? 절대값 비었으니까 마이너스 d가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계산은 마이너스 md 플러스 d 마이너스 3d인 거니까 바꿔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 대입하랬지? 4대입하랬지? 4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5d가 밑에 분모고 분자는 여기다가 몇 대입하랬지? 4대입하랬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니까 7이 된다는 뜻이 그렇지? 이 똑같은 계산을 여기다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를 다시 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절대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류해서 자꾸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부호 분류해서 푸는 연습을 하는 연습. 자꾸 해주면 되겠어. 하면 되지? 세연이 괜찮아? 괜찮아. 70번 문제 바로 설명을 할게. 70번 한 잠깐만 확인해보고 바로 설명할게. 70번 문제는 좀 중요해. 얘는 이해 안 됐어. 얘는 요거는 여기 지금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원래 A가 아까 마이너스 3이 나왔지. 절대값 A여도 마이너스 4인 거야. 이 D가 음수라서. 실제로 지금 양수가 그냥 빠져나온 거라서 A가 마이너스 4인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4인 거고 여기 공차는 음수였잖아. 그거는 이제 D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받은 거.
65는 우리 하잖아. 그래요? 한 걸로 돼 있는 이거는 하나도 없어. 안 했어? 안 했어? 했다 안 했다 달려. 진짜 안 해. 다른 사람 안 했어? 65번 더 빠르게 설명해줄게. 65번 하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바로 해보도록 하죠. 이 BM이 문제에서 BM이 BM-1 플러스 AN 밑에 거는 BM-1 플러스 3 곱하기 AN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가 4의 M이 4의 개수가 아닐 때 여기는 4의 개수일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 그러면은 이거 해설지에 꼭 좋은 풀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 좀 봐도 이해 안 됐을 거예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만식으로 봤을 때 규칙을 한번 관찰해봐. 이 둘의 차이가 보인다. 그치? 두 개의 바로 이웃한 형차의 차이가 보이지. 얘 빼기 얘는 얘 빼기 얘는 얘. 이렇게 구조가 보인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하고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10까지 더하라고 하면 이거 바로 대답할 수 있지. 뭐라고 돼? A 몇? 몇? 큰 데다 큰 거 넣고 작은 데다 작은 거 넣는다. 이거 생각하면은 A 몇? 11 빼기? 이게 연쇄적으로 지어지는 걸 알고 있잖아. 두 개 한 차이면 두 개 나눈다 했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보면은 B2 빼기 B5 얘네가 다 이렇게 나열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나열은 해보면 돼. 이거 시간 낭비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수열은 근본적으로 나열이 중요하니까 B8 빼기 B7 이런 식으로 써서 각각의 값을 써놓으면 되는데 요게 A2, A3 가다가 이 부분이 4의 배수일 때는 3 곱하기 A4로 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A5, A6, A7 가다가 여기서 3 곱하기 A8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선 문제에서 B6이 A4랑 같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구하려고 하면은 어디까지만 더해보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요. 이렇게 더해버리면 얘네 다 지워지지. 지워지면서 이쪽이 B6 빼기 B1이 나왔고 여기는 계산해보면 A2, A3 그 다음에 3 곱하기 A4에 A5, A6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그러면 이것도 등차 중앙관점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둘이 더한 게 2 곱하기 A4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것도 2 곱하기 A4. 그럼 이 계산은 여기다 한번 써주면 얘는 3 더하기 2 더하기 하면 7 곱하기 A4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6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면 B1 플러스 B1 플러스 7 곱하기 A4가 된다면은 B6이 A4랑 같아요. 이게 또 A4. 그 다음에 얘는 문제에서 6이라고 해요. A4가 문제다. A4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B8이잖아. 근데 이미 우리 B6까지 더해놨으니까 이거 할 때 또 한꺼번에 다 더해버리려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개만 더 그래 더해버리면 우리 이렇게 지어졌지? 이렇게 지어지고 나서 좌변에 B8 빼기 B6인데 이거 넘기자. B6 플러스 A7 플러스 3 곱하기 A8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게 좀 전에 뭐라 했냐면 A4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이거 각각 더하기만 하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열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A4 플러스 이거 이제 잘할 수 있지? 여기 숫자 못 들어가야 돼. 첫 항 말고 4항부터 시작한 다음에 여기다 못 쓰면 돼. 안 돼. 안 돼. 빨리 대답해줘. 3파랑 4파 갈려? 얘 몇 띠야? 여기
이 둘이 더하기 여기 구조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 여기 있는 이렇게 4가 얘 더하기 얘 한 게 이거 둘이 더하기 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얘가 A2 플러스 3D잖아. 그치? 2 더하기 3이 5가 되는 구조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안정적으로 풀어라. 그러면 결국에 요거 계산해주면 A4는 좀 전에 마이너스를 구현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4 D가 3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3n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4대 7대 8대 계산을 줬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 등차 수열은 웬만하면 15번, 22번, 21번급으로 잘 안 나와. 필러로 잘 안 나오고 딱 12번, 13번 정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 수열이 나오면. 근데 그거 좀 잘 못 푸는 친구도 있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중킬로는. 근데 이제 그거 틀리면은 조금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22번급 수열을 맞추냐 못 맞추냐보다도 그러니까 중킬러로 나오는 수열 정도를 안정적으로 맞추는 게 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역추적하고 정방향 추적하고 했던 그 수열이 막 지겹게 많이 나왔었는데 약간 그 경향이 바뀌고 있지. 요새는 그게 잘 안 나오고 올해 6월에 나왔던 것 같은 게 나오거나 그 전에는 수열이 완전 쉽게 나왔었어. 최근 평가원 쉽게 나오다 이번 6월에 한번 살짝 변화구를 던졌거든. 그 변화구가 진짜 변화구인지 아니면 그냥 애매한 상황인지는 한번 봐야 돼. 70번 문제를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70번 문제 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70번 다 뭐예요? 어? 다 뭐예요? 어떤 몇 번? 70번 70번에 102. 오, 잘했어. 70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됐지. 5항, 그 다음에 절대값 A7, 이쪽이 A3 이런 형태로. 이 관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꼭 알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는 이거 되게 궁금해요. 근데 D값이 양수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D값이 음수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행동 강령이라고 부르겠어. 자기만.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건에서 따져보려고 꺼내보려고 노력을 해. 그냥 읽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강조할 건 뭐냐면은 이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이 부분 있잖아. 여기가 이 N축이라고 본다면은 딱 어떤 항을 찍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통과해가지고 이런 데가 3이고 이런 데가 4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거 보자마자 공차 알 수 있거든.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그건 3, 5 이렇게 있으니까 그 확정을 짓고 시작할 수 있다. 공차 음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건 어차피 얘는 지금 이렇게 부동식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 두 개를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 7항이 양수가 없을까? 어휴, 똑똑이지. 잘했어. 당연해? 아니야. 7항이 몇보다 작아. 둘이 절대값이 씌었을 때 커졌다라 하는 거는 더 작은 값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음수다 이렇게 쓰면 잘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풀어보냐면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까? 이거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H에 A3가 되고 이거 넘겨주면은 0보다 7항 더하기 3항이 크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2 곱하기 A5항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쓰고 나면은 이 5항이 0보다 크다가 만들어져. 0,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얘 한번 써보자. 이것을 쓴다라고 하면은 5항, 그 다음 마이너스 H. 넘겨주면은 여기는 바로 계산할 수도 있지. 2 곱하기 A6이 0보다 작다. A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치? 그럼 아까 궁금했던 거 해소가 됐어. 이거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 거냐면은 여기가 5항이고 여기 지금 6항이라서 이렇게 작게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왜 중요했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였거든. 1에서부터 해서 9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AN을 더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계산해야겠다는 생각 바로 들었어. 1, 2, 3, 4로 더하고. 그치? 6, 7, 8, 9는 마이너스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바로 정리하셔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조건만 마무리해보면 되는데 나조건은 뭐 너무 많이 했어. 시그마 n 계속부터 9까지에 돼서 이거 바로 뭐로 나눌 거야? 2로 나눠주죠. 2로 나눠버리면 an 플러스 절대값 an 하고 이게 60이다가 잡혔으니까 음수는 죽는 수열이지. 그렇게 본다면은 양수들의 합이 60인 거고 아까 5항까지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1에서부터 해서 5까지의 an이 60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계속 중요한 건 있죠? 얘를 다시 5 곱하기 a3로 그러면 여기서 a3가 12라는 정보를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관찰해보면 사방에서 2D만큼을 더한 건 양수예요. 사방에서 3D만큼 더한 건 음수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공차의 범위가 더 좁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그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와. A3 플러스 2D는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A3 플러스 3D는 0보다 작은 거. 이걸 이제 풀면 된다는 거지. 12지? 12인 거니까 넣어주면은 D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12도 더 대입해주면 D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 둘이를 합쳐주는데 이미 사방이 아까 12였고 모든 항이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D값은 모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써주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3항 플러스 N 마이너스 몇 D? 얘 대답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N 그 다음에 A3가 아까 10이었으니까 뭐 대입해서 마이너스 5N 플러스 27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계산 마무리할 때는 이거 아니네. 이거 계산할 때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해서 5까지의 an 그 다음에 6항부터 9항까지 더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빠져나오면 n은 6에서부터 해서 9까지의 an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다시 한번 쓰면 이거는 또 5 곱하기 a3입니다. 그 다음 얘는 중항은 없지만 4 곱하기 a 7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3 여기다 대입하고 7점을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 마무리가 돼요. 약수분수를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여기 차라리 A6 더하기 A9를 2로 나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계산을 조금 더 줄이려면은 수능 문제 풀 때는 그냥 바로 없는 항을 써서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72번 문제가 엄청 유명한 문제야. 72번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니까 71번도 한번 도전해보고 해서 이렇게 적용해봅니다. 그 73번 문제 진짜 쉬우니까 73번, 77번 딱 두 개 하고 끝내봐. 저거 좀 시계 빨라. 5분 남았는데요. 저거 시계 되게 빨라. 누가 자꾸 돌려놓나 봐. 누가 저걸 돌려놔요? 죄송한데 태블릿으로도 5분 남았는데. 저거 지금 15분 정도 빨라. 15분이요? 두 문제만 더. 왜냐면 간단하면서도 그냥 정리만 좀 해. 13번이랑 그다음에 77번. (77번의) 정답
정답 아니다. 77번 말고 73번에 5 나왔으면 됐어. 13번도 봐요. 73번에 5. 그다음에 이거 그냥 한 변화랑 푸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75번이 좀 흐름이 넘어간 문제야. 75번 이 원본 문제 잠깐 해보면 돼요. 77번 역추적 문제 아주 쉬운 역추적인 거니까 77번 하는 거. 그 77번 문제 풀 때 77번과 78번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77번은 마지막 항, 5항을 주고 나서 첫 항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 첫 항에 대한 단서가 양순지, 음순지 같은 게 잡혀 있으면 첫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역추적을 하는 게 빠르다 보면 되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설명했던 걸 좀 까먹었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주인공을 좀 바꿔놓는 게 계산이 유리하다.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an 마이너스 1 an이 0보다 커집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2의 an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상황에서 an을 기준으로 바꿔줘. 역추적 할 거니까. 이렇게 고쳐주면은 여기 넘기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에 an 플러스 1 플러스 1. 7번 답이 4야.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고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밑에 거는 an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하고 나서 차례차례로 대입해보는 거. 25 대입하는데 5항이 4항, 3항, 2항, 1항 이렇게 있는데 얘 25 대입하면은 음수지? 안 되지. 여기 밑에 거 대입하면은 괜찮아.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여기다 대입하면은 또 되나? 되네. 11이지. 근데 밑에 거 얘도 되는지 봤더니 또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한 개 가면은 마이너스 9, 4 이런 문제로 바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역추적 문제 중에서도 가장 좀 간단한 문제고 이 뭔가 가치를 타고 가는 형태가 없이 그냥 하나씩만 결정해. 가볍게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수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방학 됐으니까 시간이 더 많지? 공부할 시간이. 안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없어. 왜 방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 그 모성 거 곧 하잖아. 너무 시간이 없어. 진짜 다른 것좀 생각해보고. 방학 동안 공부해야죠. 아, 진짜 6시에 스타트하는 시간. 진짜. 아침 6시에 아빠랑 같이 출근하는데. 아니, 정 안 되면 내 거 좀 빌려줄게. 뭘 빌려줘요? 시간. 어떻게 빌려줘요? 그럼 나이 들면 시간 빨리 가잖아요. 아이, 참, 왜 자꾸 나이들이? 나는 근데 발끈할 게 없어. 왜요? 발견하셨네. 자꾸 계속 긁히시는데. 아니 안 믿겠어. 팩트가 아니니까 할 거 없어.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방금 좀 애견이었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주간지 안 갖고 사람 좀 하고 1주차, 20차, 이게 20차 되는데 1주차, 2차. 중간에 뭐를 하는데? 아니 그게 빨리 정답 상황으로 올릴 아, 그 이제 너무 헷갈려요. 알았어. 가르쳐줄게. 그쵸? 아니 그거 너무 헷갈린다니까요 진짜. 빨리 내면 되지. 빨리 못 내니까 그렇죠. 알았어. 아 진짜.
금요일 날은 그 수업이 그래도 없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네, 돈 안 주면 안 돼서 얘기하고 해보려고. 아 감사합니다. 네.